3학년 과정의 2차 함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1차 함수 때랑 똑같이 정의부터 출발을 할 건데, 자,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 노트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좌변이 x문자에 관한 1차식이 있고 는 0으로 정리되는 게 1차 방정식이었다면, 좌변에 있는 차수가 이제 2차식이 오면 2차 방정식이었잖아. 함수도 마찬가지야. 자, 말로 합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있으면은 우변이 어때요? x에 관한 1차식이 존재하죠? 그런 식으로 정리된 게 1차 함수 꼴이었다면 이 차수가 2차식으로 바뀌면 돼요. 자, 그럼 방정식 때랑 비슷한 게 많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2차식 쓰면 돼요. 2차식의 대표적인 표현이 이렇게 쓴다라는 거를 우리 2차 방정식 첫 단원 노트 정리할 때 이미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항상 식에서 예민한 거 개념 노트에 문제풀이 아이디어가 거의 다 있어. 그게 뭐냐면 다 1차 방정식은 1차 항의에서 0이 아니다. 2차 방정식은 2차 항의에서가 0이 아니다. 다 써있었지. 함수도 마찬가지야. 2차 항의에서가 0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는 방정식 때랑 똑같이 있어야 되고, 여기 사실 식세우기 같은 거 할 때 우리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식세우기 할 때 최고차 항의에서 모르니까 A라고 났어요 안 났어요? 공식에서. 맞죠?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식세우기 하거나 뭔가 식을 다룰 때 차수가 언급되어 있으면 최고 차액의 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이미 방정식 풀 때 느껴봤지? 최고 차액의 수에 문자가 떠 있으면 긴장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랑 이것도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 거 하나 좀 확인하시고, 자, 마찬가지 B하고 C는 각각 1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인데 왜 언급을 안 하고 있어? 있던지 말던지 관심이 없는 거야. 예민한 건 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 체크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뭐 가볍게 어떤 게 2차 함수인가 우리 함께 확인해 보자. 방정식 때랑 똑같아요. 최고차항이 2차항이 있어야 되고 그거보다 차수가 높은 거 있어도 안 되고 2차항이 날아가도 안 된다라는 거 2차 방정식 때 이미 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되는 건 이런 거겠지. 2차항 존재하죠. 2차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2차항 존재하지. 2차 함수야. 1차항 있던지 말던지 관심 없다 그랬잖아. 없죠. 하지만 문제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1차항까지 존재하는 뭐 이런 것도 당연히 2차 함수니까 문제 없어. 괜찮지. 자, 근데 안 되는 케이스를 좀 이제 보자. 첫 번째. 이건 1차 함수지. 자, 당연히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차수가 2차가 넘어가는 항이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 이건 차수가 3차식이죠. 이거는 3차 함수야. 3차 함수는 언제 하느냐? 선생님 때는 고1 때 했어요. 근데 니네는 미적분 수투 때예요. 수투 때. 한참 멀었죠. 참고로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나중에 해보면은 나중에 할 거야.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때도 얘기했지만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거는 몇 차식이라고 언급을 안 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 때문에 2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이런 케이스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가볍게 얘기 하나 해보면 함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y는 이라고 칙이 정리되어 있는 게 기본 원칙이란 말이죠. 그럼 이건 당연히 는 0으로 적혀 있으면 이건 방정식이죠. 그럼 함수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실수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방정식 때 있던 거야. 이건 2차 함수 맞나요? 전개하면 2차항이 있어. 있지? 맞아. 근데 여기에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2차항 날라가죠. 그럼 2차 함수 아닌 거지. 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다. 뭐 모양 찾는 건 이제 앞에 첫 번째 유형이 있어서 너무 쉬운 거라 가볍게만 얘기했고,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네모 2번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2차 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고 특징이 뭔지만 알고 넘어갈 거야. 그리고 1차 함수보다 알아야 되는 게 훨씬 많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써줄 테니까 잘 한번 봅시다. 자, 제목은 그래프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다 써줄 거야 오늘은. 그래서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의 질문. 이거 대답하면 음료수야. 모르는 그래프를 분석하는 최초의 방법이 내가 1차 함수 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네? 모르는 그래프를 그림을 그리는 최초의 방법이 뭐라고 했었죠? 교과서에도 다 써있는 거라고 얘기했어. 나는 2차 함수를 그려본 적이 없지.
네. 1차 함수는 많이 그려봤더니 양수면 이거 음수면 이거 알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지식에 의거해서 식이 써있으면 기울기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판단하고 그랬잖아. 네. 근데 이 지식이 전혀 없을 때 마치 지금 우리 2차 함수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이 시점에서 네. 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니네가 할 수 있는 최초의 시도가 뭐였냐고. X축 Y축 그리.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어. 오성주도 아니고. 자, 재수. 진짜 모름? 점 찍기. 맞아요. 네? 알고 대답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제 뜻은 그냥 점 찍고 이렇게 점에서 이걸. 맞아 그거야. 음료 사주세요. 재수없다 진짜. 저 아, 당연한 거 미치겠다. 맞췄잖아요. 뭐라고? 저 당연한 거 맞췄잖아요. 저건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못했잖아 니네. 맞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 1차 함수 때 제일 먼저 얘기했었는데 2차 함수 그리 알아 몰라 지금? 모르지. 그래서 동그란. 모르는 그래프는 점 찍기야. 보셨죠? 숨겨진 재능. 분명히 얻어 걸린 것 같긴 한데. 아니죠. 자, 그 방식에 의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추정해 볼 거야. 그럼 자, 좀 크게 쓸 거니까 잘 봐라. X축? 네? X축이라고. 왜 이렇게 길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Y축? 드르륵. 자, 그럼 봐봐. 모르는 그래프는 점을 찍으라고 했잖아. 그럼 기본 그래프가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Y는 X제곱. 딱 2차 하나만 있어. 그 다음에 요거랑 비견되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두 개가 있어. 자, 그럼 이거를 점을 찍어볼게. 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자, 첫 번째. 내가 함수를 공부하게 된 최초의 이유, 다시 말하면 함수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했었어요? 이건 알잖아. 방정식의 무수히 많은 해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지. 그러면 저 점은 뭐예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 중에 일부분들인 거잖아. 맞죠? 이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녀석을 만족하는, 자 일단 이거 해가 무수히 많은 건 알겠어? 왜? 문자가 두 개예요. x, y. 방정식이잖아. 맞지? 그랬을 때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면 문자의 개수가 더 많은 거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이미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 녀석도 해를 직접 구하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나는 점, 다시 말하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를 몇 개만 찾아보자. 그럼 0을 넣어봤어. 그럼 y값 0 나오지. 그럼 원점지. 두 번째, x에다 1을 넣어봤어. 그럼 y가 뭐가 나와? 1이 나오죠. 2 넣어봤어. 4 나오죠. 아니야. 그러면 딱 여기까지. 그래서 2,4를 딱 찍어. 근데 음수도 한번 넣어봤다. 마이너스 1 넣어봐봐. 1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이야. 마이너스 2도 한번 넣어봤어요. 마이너스 2 넣으면 4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여기가 4거든. 그래서 자 이렇게 점이 지나가게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막 다 찍어봤더니 이제 점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얘네 1차 함수 그래프는 다 직선이었죠? 네. 2차 함수는 점을 막 일일이 다 찍어봤더니 곡선의 형태를 이루는데 정확하게 포물선처럼 생긴 그림들로 보이더라라는 걸 점을 찍어보니까 확인을 했대. 그래서 이 점들을 쭉 모아보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야. 자, 이거 그냥 점을 찍어봐서 나타난 발견적 추론 형태인 거예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거야. 자,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점을 찍어봤어. 마찬가지로 4개 한번 찍어볼게요. 5개군요. 자,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맞죠? 얘도 원점지나.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봤어. 마이너스 1 나오지. 2를 집어넣어봤어. 마이너스 4 나오지. 자, 여기 지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봐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뭉툭해서 잘 안 된다.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모아봤더니 얘도 포물선 형태로 점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더라라는 걸 확인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뭐 볼록하게 생긴 것처럼 생긴 게 2개가 그려졌는데, 자 어쨌든 이걸 토대로 우리 특징을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용어들이 몇 개가 나오니까 잘 들으시고, 자, 첫 번째, 일단 직선이 아닌 그래프를 최초로 공부하는 게 중3 2차 함수부터인 거고, 니네가 앞으로 공부하는 그래프의 대부분은 직선이 없어요. 거의 다 휘어져 있어요. 그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거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
그래프가 내가 지금 그림을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좀 그림을 그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직선은 아니고 좀 불룩한 형태란 말이야. 근데 용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불룩이 아니라 볼록인데 볼록렌즈. 그래 볼록하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방향이 어떠냐면 자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를 어떤 고무줄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위에서 주먹으로 이렇게 눌렀어. 그럼 고무줄이 늘어나니까 아래로 이렇게 쳐지겠지. 내가 뭐 어떻게 쳐진다 했어? 아래로 쳐진다 했지. 이게 이렇게 밑으로 쳐진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쳐진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볼 때 볼록한데 아래 방향으로 볼록하다 해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불러. 진짜 말이 좀 독특하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는 고무줄이 이렇게 있는데 위로 친 거야. 위로 볼록. 그럼 위로 이렇게 볼록하겠지.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이라고. 비교를 한번 해봐. 자, 근데 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최초로 2차 함수에서 공부하는 건 맞아. 맞는데 이 단어는 2차 함수에서만 쓰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학년 때 1차 함수 공부했을 때에도 기울기 공부했고 절편 공부했죠. 기울기랑 절편이 1차 함수만 나오지 않는다고 난 분명히 얘기했다. 여기냐? 나중에 미적분 공부하면 접선의 기울기 해가지고 기울기는 계속 나와. 그래서 나중에 곡선도 기울기가 있다라는 걸 정의를 내려요. 나중에. 그게 미적분의 시작인데 나중에 할 거거든요. 언젠가 할 거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도 정확하게 2차 함수를 시작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2차 함수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는 그래프에 모양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서 쓰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야. 그래서 함수를 표현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울기도 있고 절편도 있고 이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도 있는 건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함수 공부하면 단어들을 하나씩 더 공부를 할 거야. 그 중에서 이거는 함수를 표현하는 표현이다 라는 거를 좀 하나 알고 있자. 2차 함수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거 좀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둘 다 표현상으로는 다 뭐다? 포물선 형태라는 것까지 하나 그냥 알고 계시고 직선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포물선을 뜻하는 표현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만 있지 않고요. 포물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2차 함수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나중에 공부하는 그래프가 다 이렇게 휘어져 있다 했지. 그런 것들 거의 다 포물선 형태란 말이야. 자, 그 중에 하나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두 그래프에 공통점 하나가 있어. 원점을 지나갔죠. 0,0 대입했더니. 그래서 둘 다 자, 원점을 지나가. 자, 됐냐? 그 다음에 니네가 2차 함수를 오늘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는데 앞으로 공부를 할 거니까 미리 하나 좀 기준안을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공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 알고요. 하나는 고1 때 수학 수학 공부하면 알거든요. 옛날엔 중3 때 다 했어. 근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빠진 거야. 위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이유는 2차 함수를 공부하는 이유는 최대 최소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단원 이름에 최대 최소가 있어. 자,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공부하는 이유 이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이유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중요해. 중2 때예요. 아 미안하다. 중3이죠. 니네가 중2죠. 가끔 선행 빠는 발이 있으면 그 학년의 정체성에 혼란이 다 가끔 있잖아요. 중2지? 이제. 자, 중3 때 2차 함수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공부하냐면 대칭성이에요. 자,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미술 시간에 대칭과 관련된 미술 공부를 뭐 했냐면 데칼코만이라는 걸 했었어. 뭔지 알죠? 똑같이 하는 어. 아, 거울 저것다 피면 그림이 양옆에 대칭을 띠게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내가 대칭성을 많이 강조할 것이며 설명하면서 이 데칼코마니도 많이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똑같아. 이 대칭성이라는 단어와 최대 최소라는 단어도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과 마찬가지로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하는 분석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쓰는 용어다. 알겠지?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공부하는 2차 함수 특징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용어들, 특징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 1차 함수 때 절편, 기울기 계속 나온다 했잖아.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물론 중3 때는 2차 함수에서 기울기를 언급은 안 하는데요. 절편은 여기도 나옵니다. 알겠죠? 나옵니다.
자,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대칭성을 배운 다음에 중3 때, 자,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제 뭐다? 두 녀석 다 대칭성을 띈다.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걸 뭐를 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 니네 데칼코마니 초등학교 때 했으면, 초등학교 때 하지. 어떤 종이에다가 접는 선을 하나 이렇게 접었다 펴서 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감을 묻혀가지고 접었다 피면 반대쪽에 그대로 이렇게 묻잖아. 맞지? 그러면 이 접는 선이 데칼코마니 즉 대칭성을 띠게끔 그림이 만들어진 기준 축 같은 거 아니냐? 회전체 같으면 회전의 중심, 회전축과 비슷한 거란 말이야. 얘들아, 니네 회전축, 회전체 해봤잖아. 내가 그런가? 회전체 설명할 때 데칼코마니 얘기를 했네요. 왜? 원기둥, 회전축 포함해서 자르면 단면 직사각형이었잖아. 회전축이 있고 단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거 데칼코마니 형태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얘기했죠. 회전시켰으니까 자연스럽게 데칼코마니가 된다 했죠. 그때 이 접은 선 있지. 이게 대칭의 기준을 나타내는 유식하게 뭐라 부르냐면 대칭축이라고 불러. 이 녀석도 2차 함수 그래프니까 대칭축이 당연히 있어. 그럼 직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저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랬죠? 위로 볼록이라고 그랬죠? 대칭축이 누굴까? 데칼코마니의 기준이 누굴까요? Y축인 거 눈에 보이지? 그치? 가운데 라인 정확하게 지나고 있잖아. 그래서 두 그래프 둘 다 대칭축이 누구냐면 Y축이. 질문. Y축은 식으로 어떻게 나타냈어요?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때. 그렇죠. X는 0이죠. X는 0이요. 그거를 5초 이상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난 거야, 니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데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잘 봐라.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그렸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가 양수면 x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거 공부했던 거야. y값도 같이 무조건 커져요. 왜? 기울기의 정의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었거든. 맞지?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는 분모 분자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죠. 그럼 x가 커지면 y도 커지고 x가 작아지면 y도 같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기억나죠? 이 정도는 그래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면 분자분모, 기울기의 분자분모 숫자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고 x가 작아지고 y가 커져. 그럼 반대 성향이 펼쳐지는 거지. 맞니? x가 커지면 y는 줄어든단 말이야. 이게 2학년 1차 함수 때 했던 거지. 그럼 얘도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근데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양수면 즉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라는 게 안 바뀌어. 무조건 이 성질만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곡선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 대칭축 기준으로요. 왼쪽으로 보세요. 왼쪽은요. 점의 위치를 봐. 내가 점 지금 요거 찍었잖아. 그럼 x좌표, y좌표 잘 봐봐라. x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됐지.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x가 커지고 있죠. 잘 봐봐. 근데 그에 따라서 y좌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해만 하면 돼. 이거는 y좌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2일 때 4였다가 1이었다가 0이었다가 작아지고 있지. 그럼 y값은 줄어들어. 그럼 이건 우리 1차 함수 때 공부한 거에 따르면 기울기가 음수 아닙니까? 반대 성향이잖아. 근데 오른쪽을 봐봐라. 오른쪽 보니까 x좌표가 0에서 1에서 2가 됐어. y좌표가 어떻게 되고 있죠? 0에서 1에서 4가 됐지. 다시 커지고 있지. 오른쪽 땅에서는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같이 커지고 있어. 자, 니네가 이런 현상, 즉 커지면 작아지고 커지면 같이 커지고 어때? 한 그래프인데 성향이 반대로 바뀌어버렸죠. 직선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고. 없었어. 절대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2차 함수 이런 포물선 그래프에서는 증가함수의 성향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자, 그럼 기준을 마련해 봅시다. 누구 기준으로 이렇게 성향이 바뀌었을까요?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 땅, 오른쪽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가함수의 성향이 바뀌고 있는 게 정확하게 누구 기준? 대칭축 기준으로 바뀐다라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합시다. 대칭축은 이래저래 중요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니네가 이거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데칼코마니라는 거. 알겠죠? 그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누구야? 대칭축.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쓴 거야. 괜찮니? 괜찮니? 문제 많이 풀어보면 이제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언제 이렇다고 했지? 대칭축보다 왼쪽 땅일 때라 그랬지. 근데 이렇게 말로 쓰면 좀 허접하잖아. 식으로 나타내보자. 대칭축 기준 왼쪽 땅이라는 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 대칭축을 나타내는 식이 이거라며. x는 0. 왜 x는 0이었지? y축 위의 점들은 x좌표가 다 0인 점들이 모여있는 애들인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땅보다, 이 직선보다 왼쪽 땅이면 반대로 얘기해볼게. x좌표가 다 무슨 일이 벌어져? 음수야. 여기 0 기준으로 왼쪽 땅은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대칭축을 나타내는 숫자 0보다 작을 때 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즉 x가 커짐에 따라 y는 줄어들어. 근데 축보다 오른쪽, 다시 말하면 0보다 큰 땅, 0보다 큰 땅에서는 x가 커짐에 따라 y도 같이 커지더라라고 분석이 가능한데요. 자, 이걸 일단 이해만 하시고 그래프 보고 좀 빠르게 판단하는 것도 좀 알려줄게요. 자, 되게 쉬워. 야, 봐봐. 이게 x축이지. 니는 알겠지만 x축은 왼쪽으로 가면 숫자가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가 커지죠. 화살표에 주목해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x값이 커지고 있어. 그에 따라 내가 아까 그래프 어떻게 그렸냐? 이렇게 그렸거든. 집에서 영상 보면 알아.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x가 이렇게 커짐에 따라 그래프는 아래로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죠. 이게 내려오는 게 무슨 형태야? 점들이 점점 밑에 찍히고 있는 거지. 그럼 그에 따라 y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냐면 그래프가 밑으로 처지는 게 곧 y좌표가 작아진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왜 밑으로 내려오는 게 y좌표가 작아지는 거야? 아래로 가면 작아지잖아. y좌표는. 위로 가면 커지잖아. 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축보다 왼쪽 땅일 땐 x좌표가 커지면 y좌표는 같이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축보다 오른쪽 땅일 땐 x좌표가 커지면 그래프 이렇게 올려지잖아. 이렇게 그렸잖아. 그러면 위로 솟아나고 있는 거지. 그 y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고 있는 거지. 그걸 이렇게 나눠서 썼을 뿐이야. 처음 공부할 때 좀 보시고 나중에 그래프 보고 직관적으로 이 화살표의 근거에서 찾아내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 이번엔 이 화살표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축 기준으로 왼쪽 먼저 보세요. x좌표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같이 커지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거 그림 아까 어떻게 그렸니? 이렇게 그렸어요. 돌려보면 알아.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위로 솟아나고 있는 거야. 위로 솟아나면 y좌표가 커지죠. 그래서 이때는 왼쪽 땅. 자, x가 커짐에 따라 y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같이 커지고 있지. 이랬더니 헷갈린다. 봐봐라. 얘랑 반대가 돼버렸죠. 얘는 커지면 작아지는데 얘는 같이 커져. 같이 커져. 자,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해줄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땅을 보니까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되나를 또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그래프를 밑으로 그렸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밑으로 처박히는 거야. 그럼 y좌표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x가 커짐에 따라 y가 작아져. 자, 근데 위에 거 봐봐. 같이 커지고 있었잖아. 반대가 됐다. 서로 반대 성향이지. 대칭성 때문에도 있고, 정확한 건 마지막에 얘기 다시 해줄게. 자, 봐봐. 구분 지어야죠. 아까 대칭축 기준 왼쪽 땅이 무슨 의미였어요? 0보다 작을 때라 그랬죠? 왜? 대칭축이 0이니까. 그래서 0보다 작을 때에는 이런 성향, 즉 왼쪽 땅. 대칭축이 0보다 클 때, 즉 오른쪽 땅에서는 이런 성향이 펼쳐진다라는 걸 그림과 매칭시켜서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증가 함수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축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즉 증가 감소 성향이 축 기준으로 반대로 바뀐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넘어가. 성향이 반대로 바뀐다. 같은 그래프 내에서도 같이 미안하다. 커지다가 작아지는 반대 성향을 띠고 있었는데 축 지나가면서 반대로 바뀌었죠. 얘도 마찬가지야. 같이 커지고 있었는데 축을 지나가서 오른쪽 땅에서 보니까 x가 커짐에 따라 y가 반대로 작아지고 있지. 그래서 같은 그래프 내에서도 축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증가감소 성향이 뒤집어진다라는 거를 좀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자, 됐나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뜻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꼭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내가 물어볼 거야, 니네한테. 잘 들어. 꼭지점 책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 꼭지점이 누구냐면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얘기하자. 아래로 볼록 그래프 먼저 보십시오. 꼭지점이 누구냐면 그래프가
쭉 내려오다가 원점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마치 자동차로 따지면 유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러면 유턴하기 위한 딱 그 기준점이 꼭지점이에요. 알겠지만 이 그래프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있다는 거 정도는 우리 알잖아요. 맞죠? 그 중에서 유턴하는 구간 딱 요 지점인데 그러면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아래로 볼록 그래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제일 밑에 처박혀 있는 점이에요. 여기 점들 되게 많잖아. 그 중에 제일 밑에 처박혀 있는 점이 꼭지점이야. 자, 그럼 잘 들어. 위로 볼록은 뭐냐면 얘도 그래프 위에 점들 겁나 많죠. 그 중에 점들이 막 찍혀 있는데 그 중에 꼭지점은 마찬가지로 유턴하는 그 순간에 있는 이 점이 꼭지점인데요. 마찬가지로 점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이번엔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지. 아래로 볼록일 땐 제일 밑에 처박혀 있고 위로 볼록일 때는 제일 위에 있는 점이 꼭지점이야. 눈에 보이는 건 이건데 표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쉽거든? 근데 나중에 야 꼭지점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면 니네 또 이렇게 대답한다. 아래로 볼록이면 제일 밑에 있는 거야. 위로 볼록이면 제일 위에 있는 거야. 맞는 말이야. 맞는데 정의상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처음 공부할 때 찾는 거는 그게 맞아. 맞는데 정의대로 공부해야지. 처음에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꼭지점이 지점이냐 지점이냐? 지점이냐? 아니 지점이요. 지점이냐? 국어를 못해 큰일 났네. 아 이러니까 등급이 안 나오지. 자, 그럼 꼭지점이 어떻게 되었냐면 지금 내가 그래프 그리면서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는 포물선을 두 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대칭축. Y축이 대칭축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Y축이 대칭축이라 그랬어. 그럼 봐봐. 이 점이 꼭지점이라 했잖아. 그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랑 대칭축만 그렸다고 생각을 해봐봐. 아래로 볼록 그래프랑 대칭축만 그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점이 하나 생겨요. 근데 저 교점, 빨간색의 위치가 정확하게 누구냐면 이거야. 오케이? 이게 꼭지점이야. 그럼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라고 보면 돼? 그래프와 대칭축과의 교점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다. 알겠냐? 뭐라고요? 그래프와 대칭축. 대칭축. 대칭축과의 교점. 그러면 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래프에서는 교점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원점에서 생긴 거죠? 맞나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라고 쓸 수 있고 오케이? 근데 이것만 알면 큰일 나. 니네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은 아닌데 다음 시간에 노트 정리할 내용 중에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공부하는데 오늘 거 토대로 한다. 일단 알고 이거 공부 하고 와야 된다. 근데 뭐를 하냐면 그래프 그리다 보면 제일 많이 찾는 게 대칭축하고 꼭지점을 많이 찾아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근데 꼭지점 찾는 걸 처음에 잘 못해. 그래서 찾는 걸 내가 팁을 좀 줄게. 이 정의가 푸는 아이디어거든 원래. 야 생각해봐. 니네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잘 들어. 그럼 이 꼭지점은 누구 위의 점이야? 그래프 위의 점이지. 근데 축하고의 교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축 위의 점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근데 이 그림만 봤을 때 대칭축이 뭐였어? x는 0이라는 y축이었잖아. 그럼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면 알겠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꼭지점의 x좌표에 주목 한번 해봐. 왜 0 나왔을까요? 얘가 누구 위의 점이야? y축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x는 0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무조건 x는 0 위의 직선은 내가 2학년 1차 할 때부터 하나밖에 얘기 안 했어. x를 뭐뭐뭐는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x좌표가 0으로 똑같은 애들이라며. 그럼 그 위의 점이 얘잖아. 꼭지점이잖아. 교점이니까. 그러면 꼭지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냐? 축의 방정식에 있는 이 숫자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위의 점이라서. 축 위의 점이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무조건 성립되는 2차 함수의 성질이야. 꼭 기억해야 돼. 누구랑 누구랑 같다고? 대칭축을 뜻하는 식에 있는 숫자와 꼭지점의 x좌표는 100% 확률로 일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놔야 돼. 그래야지 그래프 다음 단어 할 때 빨리 이해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자, 꼭 알고 계시고 단순함기가 아니지 위의 점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y좌표는 찾아야 돼. 근데 x좌표는 무조건 이 방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중요성을 알았죠? 야, 이차 함수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라며? 대칭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대칭축이라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며? 그러면 그 식을 알면 날로 먹는 게 뭔지 알겠어? 꼭지점의 x좌표를 날로 먹을 수 있는 거야. 반대로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 그럼 반대로 뭐를 알 수 있어? 축의 방정식 숫자도 날로 먹을 수 있는 거야. 서로 같으니까. 이거 상호관계가 문제 풀 때 많이 써. 알겠나요? 무슨 말하는지.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럼 얘도 똑같겠죠? 얘도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라 했어? 대칭축하고 그래프의 교점이라 했기 때문에 빨간색이 교점인 건 뭐 당연히 보이지. 따라서 이 녀석도 똑같이 0,0이 꼭지점이고, 자,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같지. 당연히 같은 거야. 자, 어떤 이차 함수 그래프든지 지금 말한 건 논리적으로 깨지지 않는다 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6번인데 동그라미 6번인데, 자, 이건 여기다 쓸게 그냥. 자, 아까 증가감수 성향이 서로 반대가 됐다 했잖아. 아래로 블록이랑 위로 블록이랑.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간단한 것만 얘기하고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대칭 평행이든 대칭 이동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데칼코만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또 있냐면, 잘 봐 얘들아.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내가 점 찍은 게 총 5개 찍었죠. 점의 관계를 한번 잘 볼까요? 잘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1,1이지.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잘 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한 칸이랑 요 한 칸이랑 똑같아. 여기도 봐봐. 여기 한 칸이랑 여기 한 칸이랑 똑같아. 여기 4칸이랑 여기 4칸이랑 똑같아. 얘도 4칸, 얘도 4칸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그래프, 아래로 불러 그래프 있죠. 요거를요 x축 기준으로 접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도 데칼코마니다. 잘 들어가봐라. 아래로 불러 그래프를 x축 기준으로 딱 접었어. 물론 물감을 묻힌 다음에 접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점이 반드시 어디로 오냐면요,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 점이 한 칸 반대편이 일로 내려오고, 요 점은 4칸 반대편인 요 점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요 위에 있는 점들이 몽땅 다 데칼코마니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요 점으로 이동을 한다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 됐나? 자, 그럼 이때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와 위로 볼록 그래프는 대칭의 기준축이 누구야? x축이지. 이해됐어요? 직관적인 판단. 이건 접으면 포기죠. 자, 그래서 6번은 뭐냐? 얘도 알아야 돼. y는 x제곱 위에 거죠.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데칼코마니 관계래. 누구 기준으로? x축. 자, x축은 식으로 어떻게 나타났어요? y는 0이었습니다. 기준 대칭성을 띈다. 근데 이것만 알려주면 나중에 다음 거 풀 때 개념 이해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문제집에 이게 다 실려 있다 보니까 그냥 한번 써주긴 했는데, 왜 혼동이 생기는지는 이제 토요일날 개념도 써보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는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 그래프만 한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데칼코마니 성질이 유지가 되더라 라는 거 하나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보세요. 일단 오늘 니네 노트 정리해오면서 요거 성질 다 뭐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고 와야 됩니다. 알겠지? 외우는 거는 사실 추천하지 않고 문제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체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차 함수 그래프의 기본 형태들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자, 마찬가지야. 함수 공부는 문제 풀 때 많이 막히는 이유가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어려워하는 거예요. 1차 함수 때 이미 겪어봤잖아. 그렇지? 똑같아. 2차 함수도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기본적인 거지만 니네한테는 이게 잘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됐니? 그 다음, 자, 그럼 잘 봐라. 지금 내가 그린 거는요, y는 x제곱하고 지워버렸네. 이 두 개만 그렸지? 근데 이건 제한적인 그림이야. 무슨 얘기냐면, 야, 추고차의 개수가 예민하다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 0이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 중에 1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거 두 개만 그려봤어. 그럼 생각해보자.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무조건 1하고 마이너스를 밖에 없겠냐? 그건 아니지. 다른 숫자가 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일반화할 거야. 무슨 얘기야?
1을 대표하는 거는 양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것 중에 대표적인 거 1을 써본 거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것 대표적인 거 마이너스 x제곱 하나 그려본 거야. 그럼 이거를 일반화할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이 뭘로 바뀌냐면 이게 아니고요.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일반화를 해요. 무슨 얘기야? 물론 2차 함수니까 0은 아니고, 그치? 저 녀석은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는데 뿔마일에 국한되지 않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걸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잘 보세요. 안 어려워 이거는. 이건 1차 함수라고 조금 여관이 있다. 잘 들어봐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 그림 두 개 그렸죠.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려볼게. 지금 그린 거 뭐야? y는 x제곱이야. 그러면 난 얘만 그려봤잖아. 그럼 y는 2분의 1 x제곱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자, 그럼 얘도 그림 그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점 찍어. 그렇죠, 점 찍어야 되죠. 근데 한번 해봤잖아. 그래서 똑같이 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결과를 좀 보여줄게. 그러면 점을 찍었더니 점들이 어떻게 찍히냐면 얘처럼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져. 이거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지. 근데 얘보다 좀 널찍하게 퍼져서 그려져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볼 거야. y는 2x제곱도 한번 그려. 그럼 얘도 점 찍어서 그려봤더니 흰색 그래프보다 폭이 좁게 그려져요. 실제로 점을 찍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2차의 개수가 음수인 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 자, 봐봐라.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좀 그렸죠? 자, 그렸어요. 자, 그럼 방금 이해한 거 뭐였어?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지들끼리 대칭성, 데칼코마니 띈다는 거 방금 얘기했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를 그려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흰색보다 폭이 넓게 그려져요. 야, 그러면 한번 찍어볼래? 저 노란색 두 녀석 관계가 뭐가 있을까? 지들끼리 데칼코마니. 똑같아요. 느껴지는 게 뭐예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 데칼코마니지. 일로 와봐.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데칼코마니야. 똑같아. 접으면 포개져. 그럼 뭐도 될까? 찍어봐. 얘랑 데칼코마니는 누굴? 마이너스 2. 그렇지. 쉽죠. 이거 되게 쉬워. 그럼 얘는 폭이 어때? 좁게 그려져. 그래. 이거 되게 쉽다니까. 그래서 같은 색깔끼리 서로 데칼코마니야. 이해됐어요? 이게 이 제목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하나 정리합시다.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두 녀석 다 위에 거 아래로 불러, 아래 거 위로 불러. 괜찮지? 괜찮지? 자, 그랬을 때 꼭지점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야, 꼭지점 정의 뭐라 했어? 그래프와 대칭축하고의 교점이라 그랬죠. 6개의 그림 그렸죠. 근데 두 녀석 다 대칭축이 y축 괜찮나? 근데 교점이 다 어디서 생겨? 원점에서 생기고 있지. 6개의 그래프가 몽땅 다. 그럼 결론이 이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건 음수건 y는 ax 제곱의 형태는 무조건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이에요. 얘보단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일반화시킨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대칭축이 누구야? y축이라는 사실도 바뀌지 않아요. 자, 물론 식은 x는 0이었어. 자, 괜찮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가감소하는 성향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요거요. 자, 아래로 볼록 그래프 기준으로 보면 대칭축의 x는 0이었다, y축이었다. 그 마찬가지로 축보다 왼쪽 땅과 축보다 오른쪽 땅 기준으로 봤더니 왜 0 기준이야? 대칭축이 0이라서 그런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럼 0보다 작은 땅일 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어? 잘 들어봐봐라. x가 얘랑 똑같아요. x가 커짐에 따라 폭이 다르긴 하지만 다 그래프가 아래 방향으로 처지고 있죠. 자, 따라서 우리의 결론. 왼쪽 땅에서는 x가 커지면 y는 작아져. 자, y 어떻게 된다고? 작아져. 자, 봐봐라. 그 다음에 오른쪽 땅. x가 커짐에 따라 y 어떻게 되고 있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커진다. 당연히 이 녀석의 일반화된 버전 설명한 거니까 똑같이 성향이 증가, 감소, 증가, 똑같죠? 당연히 똑같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자, 다 정리할 건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냥 3개만 합시다. 꼭지점 똑같이 0,0이지. 대칭축 똑같은 거 이해했잖아요, 우리. Y축이라고. 자, 그 다음에 증가감도 성향 어떻게 됐어? 얘랑 똑같아요. 축보다 왼쪽 당, 즉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나눠서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된다. 왼쪽 당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볼륨일 때 x가 커짐에 따라 y도 같이 위로 솟아나고 있네요.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단순함기 하지 말고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단순함기 단원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함수를 어려워하는 원인이 되게 다양하다 그랬지. 최초의 원인은 개념 부족이고 두 번째는 뭔지 아냐? 몰라요. 문제 풀 때 죽어도 그래프를 안 그려. 계산만 하려고 그래. 그게 원인이야. 2개만 지켜도 잘해, 함수. 그래? 그림을 안 그린다니까? 그러니까 함수 다루는데 이런 그림을 자꾸 안 그려. 작게라도 그려보고 풀어야 내 1차 함수 할 때 그랬어.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 단원이라고 함수를 인식해버리면 함수 못하게 돼요. 알겠죠? 그 2개만 이겨내자 우리. 이거 숙지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봐봐. 그러면 x가 커짐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 땅에서는 밑으로 짜가지고 있죠. 우리 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밑으로 쳐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쳐지고 있고 밑으로 쳐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y는 작아진다. 오른쪽에 이 녀석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봤더니 이제 합쳐서 쓸게요. 합쳐서. 자, 둘이 합쳐서 3번. 자, 4번이죠. 합쳐서 설명하자. 위에 있는 게 다 아래로 볼록 3정 세트고 밑에 있는 게 위로 볼록 3정 세트지. 얘네가 아까 분석한 거. 같은 색깔끼리 데칼코마니야. 누구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자, 그럼 이걸 식 쓰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 있는 걸 편의상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위에 있는 건 다 아래로 볼록이죠. 그랬더니 공통점이 다 뭐예요? 이 창의 개수가 양수예요. 그래서 그 a를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와, 누구? 위로 볼록 그래. 그럼 잘 봐. a를 양수라고 내가 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최고차의 개수 도 음수인 거 괜찮니? 이땐 음수라고 해도 되지. 내가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붙어 있다고 무조건 음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면은 음수라고 받아들여도 돼, 안 돼?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누구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대칭성을 띈다. 자, 요 내용이죠. 요거 일반화한 거야. 얘네가 아까 이해했던 거. 앞에 부호만 반대로 바뀌면 x축 데칼코마니 관계가 되더라. 근데 잘 들어야 돼.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뒤에 이게 뭔가 붙어 있으면 이거 안 돼요. 언제만 된다? 이 모양일 때만 돼. 자, 그럼 이 모양은 무슨 모양이라고 받아들이면 될까? 1차항 없죠. 상수항 없죠. 2차항만 있을 때만 이렇다. 이거요. 근데 내가 식을 주황색으로 썼지만 한동희 오빠가 그냥 한번 언급이나 해보자. 2차항만 있을 때. 이거 하나 더 있어. 근데 그거 다음 시간에 해야 돼. 이 보라색 글씨는 무슨 얘기야? 이 식의 형태를 말로 써준 거야 그냥. 알았지? 2차항만 있는 경우는 이거 100% 된다. 어떻게? x제곱의 앞에 개수 반대 성향이면 무조건 x축 데칼코마니 관계다.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야, 내가 왜 저 아래로 볼록을 3개를 그렸을까? 아래로 볼록끼리만 한번 볼래? 저 세 녀석의 공통점이 뭐라 했어요? 아래로 볼록이잖아. 어떤 거요? 최고차의 개수가 근데 어때? 아래로 볼록 3개. 어디요? 아래로 볼록 3개. 아, 최고차의 개수가 다 양수지. 네. 그럼 결론이 이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그림이 무조건 맞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위로 볼록 그래프는 다 어때? 음수. 음수죠?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그래프가 맞는. 이건 공식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 거야. 꼭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되게 많지? 기본 그래프다 보니까 쓸 게 많아. 야, 아래로 볼록끼리만 봐봐.
내가 아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 2분의 1 x제곱, x제곱, 2x제곱까지 세 개를 그렸더니 그림의 모양이 어때요? 노란색보다 흰색이 폭이 좁고 오므려졌지. 파란색이 흰색보다도 폭이 더 좁아졌지. 그럼 이걸 어떻게 구조를 알면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커지고 있죠. 잘 들어? 축에 가까워. 아래로 고르는 거죠. 아래로 고르는 거죠. 아래로 고르 기준으로 보면은 a 값이 커지면 폭이 좁아져. 근데 최고차항에서가 음수일 때, 즉 무슨 볼로? 위로 볼로. 일 때는 반대다. 자, 음수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반대 성향이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야 숫자 봐봐. 노란색보다 흰색보다 파란색이 폭이 좁죠. 근데 숫자가 어때요? 노란색, 흰색, 파란색. 숫자가 어때요? 적어지고 있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얘가 적잖아. 얘가 적죠. 반대인 거 알겠지? 양수일 때는 숫자가 커지니까 폭이 좁아졌지만 음수일 땐 반대로 작아져야지 폭이 좁아져. 반대로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위로 볼록일 때, 즉 A가 음수일 때는 A 값이 작아져야지 폭이 좁아져. 반대야. 이해됐어요? 근데 책에 이렇게 안 써있어요. 어떻게 써있냐면 이걸 합친 게 책에 써있는 건데 공식이라는 거는 최대한 간단하게 써주거든. 공통점이 이거다. 이거 1학년, 2학년 1차 함수 때 했어. 얘기 다 해줄 거야. 너네 2학년이니까 이거 해야 돼. 공통점 이렇게 만들면 돼. 절대값을 씌워볼래? 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각각 절대값 씌우면 숫자 어때요? 2분의 1, 1, 2잖아.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커지고 있죠. 무슨 값이라고 했죠? 절대값. 근데 양수일 땐 사실 절대값 씌우나 마나 값 똑같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절대값이 씌웠을 때는 양수는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공식의 일관성을 위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부호를 없애버려야 됐더니 어떻게 되냐면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나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 녀석이 커지면 커지고 이쪽 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의 뭐가? 폭이 좁아진다. 이게 교과서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언제 했느냐? 1차 함수 때. 이거 한번 갈 거야. 잘 봐. 1차 함수 기울기. 1학년 정비례 때부터 한 거야. 그때 기울기는 안 나왔지만. 야, y는 x 그렸어. 이건 니네 사실 이게 니네한테 더 중요한 거야. 왜? 시험 봐야 되죠. 절대로 원점질하는 거 알죠? y는 x가. y는 2분의 1 x 그리면 그림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어. y는 2x 그리면 이렇게 됐어. 근데 같으면서 다른 게 있어. 얘는 폭이 넓어지고 좁아지는 개념은 아니에요. 직선에 어떻게 폭이 있냐? 직선은 직선이지. 맞지?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폭이 좁아진다는 걸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 누구랑 가까워지니? Y축. 그렇지. 그렇게 이해해도 돼. y축이 근데 대칭축이잖아. 그래서 폭이 좁아진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해해도 되냐면 대칭축에 가까워진다. 이게 더 이해하기 좋은 표현이야. 때에 가까워진다고. 자, 근데 1차 함수는 대칭축 없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부할 때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공부했어. 점점 근접하고 있죠? 언제? 기울기가 점점 커질 때. 근데 커진다고 안 돼 있었어. 절대값이 커질 때라고 써 있어.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일 때 이랬다. y는 마이너스 x 이거고,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그리면 이렇게 돼요. 참고로 노란색끼리 x축 데칼코마니다. 2차 함수랑 똑같아. 흰색끼리 y축 흰색끼리 x축 데칼코마니다. 돌리면 포개져. 좀 정확한 건 다음 시간에 할게. 자, 그 다음에 파란색도 마찬가지다. y는 마이너스 2x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그럼 얘도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2 맞니? 커지고 있지? 커지면서 그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y축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이게 1차 함수 때 했던 건데 교과서적인 표현을 어떻게 했었냐면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근데 내가 추천을 이렇게 했다. 얘도 알아야 되지만 결국엔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개념 문제는 절대값 기준으로 서술이 많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땐 양수 기준, 음수 기준 따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어. 이거 좀 관만이라죠. 아니다. 이건 니네가 나랑 안 했구나 생각해보니까. 얘네 1차 함수 나랑 두 번째 따로 못했잖아. 이건 저 지은쌤하고 했네. 그치? 자, 아무튼 잠깐 얘기하면은 양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지. 그에 따라 축에 가까워진다. 였고 음수일 땐 어때? 쟤처럼 반대 성향이야. 작아질수록 축이란다. y축이죠. y축에 점점점 가까워진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양수, 음수 따로 적어준 거야. 이건 뭐야? 교과서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빨간색 글씨에 양수, 음수 따로 표현되어 있는 걸 함축했다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니네는 처음 하는 게 아니라고 1차 함수 때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글씨를 좀 많이 썼죠? 집에서 계속 올리지 마. 잘 적어서 쓰시고 암기는 아직 안 해도 돼. 근데 짚어줬던 것만 좀 기억해서 오면은 토요일이지? 토요일 날 다음 거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설명하면서 여기서 연장선으로 내용이 나와서 꼭 잘 정리해서 오셔야 돼요. 알겠지? 자, 안녕히 가세요.